핵심 경제 이슈를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어닝 쇼크, 즉 실적 충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과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주식시장은 이제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국내 기업의 이익 예상치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6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잠정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는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정 업종에 한해서는 증권사별로 전망치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스럽게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또 그 연말에 그 손실을 처리하고 가려고 하는 빅백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기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내용도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올해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혹은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좀 대응할지에 대해서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문제는 이제 시장이 예상치를 밑도는 게 자꾸 나오니까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데, 이렇게 예상치를 밑도는 배경은 뭡니까? 일단은 제일 큰 것은 이제 작년에 그 높은 금리, 그러니까 높은 금리 인상하고 또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4분기 이 금리 인상 영향이 4분기부터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의 영향이 4분기에 좀 집중돼서 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매출이 좀 정체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르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좀 급감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러우 전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이야 지금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 나오고 있지만 12월 월드컵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강도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시간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의 생산이 차질을 미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 이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데 산업 현장에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출이 상당히 좀 급감을 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을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영업이익이 이만저만 줄어든 게 아닌데 일단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최하단 6조 8천억보다도 8천억에서 한 2조 4천억 낮은 한 4조 3천억 정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1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IM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한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전, 전장 이런 부분들에서도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총 한 4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가장 실적이 좀 급감한 것은 반도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램 가격이 한 30% 이상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만. 그리고 낸드 가격도 한 20% 후반대 정도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뭐 D램 부분들은 낸드 부분은 오히려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실적을 줄어들었고 삼성전자가 분기당 영업이익 5조 원 이하로 내려온 것은 2014년 네. 3분기 이후 한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 예. 있고요. 예. LG전자는 더 처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증권사 컨센서스가 4,200억 정도였는데 네. 뭐한 655억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예상을 뛰어넘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LG전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전으로 예.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작년에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못했고 예. 뭐 계속 연초부터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사 이런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네. 이사할 때 가전을 많이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일도 TV라든지 있겠죠? 냉장고 예. 이런 네. 부분들을.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좀 급감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마케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한 28% 미만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 이상 할인을 할 정도로 예. 마케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수익을 좀 급감시키게 된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네.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가전 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좋은 TV 교체를 많이 했고 맞습니다. TV를 뭐 한 1, 2년 쓰고 교체하는 건 자주 교체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월드컵 특수 이런 것을 많이 못 누렸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때문에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낸드 쪽에서는 적자 얘기가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는 더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7천억, 6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는 1조 원대 적자 가능성도 점쳐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하이닉스는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해서 60% 감소하는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도 좀 안 좋은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 경기 침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경기가 좀 하향하면서 IT 수요가 좀 급감을 좀 하고 있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재고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꼭 실적이 안 좋게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나빠질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좀 업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네.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하고 2010년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을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는 뭐 2, 3위였던 독일이라든지 일본 기업이 좀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도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오히려 좀 감산을 하면서 좀 재고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하이닉스도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를 줄이겠다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번에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뭐 재고 자산이라든지 올해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했을 때 그전과 같은 모습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했던 거에 다른 이제 내용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하락할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SK 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적자 전환되는 건 네.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뭐 근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특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하이닉스가 적자를 피할 길은
피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 직후에 이제 시총상위 종목들은 이제 굵직한 종목들 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중에 보신다라면 1월 25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 실적을 발표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월 26일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실적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월 27일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은 2차전지 배터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의해서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없을까요? 어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실적이 꼭 다 나쁘게 예상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4분기 컨센서스가 있는 상장 기업 202곳 중에서 그 작년 4분기 영업 전망치가 한 27조 5천억으로 6개월 전 대비해서 한 46% 줄어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호실적 예상되는 업종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한 9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2조 9천억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한 95% 이상 늘어난 2조 2,900억 이상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추세가 최근 들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배터리 관련해서의 매출도 좀 급증하고 있는데, 뭐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4,64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513%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뭐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 이상 늘어난 5,86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개의 섹터는 워낙에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었고, 네. 그 외에도 좀 좋게 좀 예상되고 있는 쪽은 작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워낙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2년 연속 그 조선 그 사들 LNG선 수주가 계속 네. 그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좀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조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뭐 반도체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좀 IT 산업 쪽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산업재 쪽,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도 뭐 4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인데,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때 이런 네. 시기에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에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예. 올해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또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가 있고, 네. 또 연말로 갈수록 채권 금리가 좀 하락을 한다라면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또 그렇죠. 추가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국채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바라보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본다라면, 일단은
그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할 것이냐 본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이 되는 측면이 좀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실적이 최고치다. 지금은 좋지만 이미 과거의 내용이고 미래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 것인데 뭐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는 결국은 기승전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중국이 리오프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여행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도 보면은 단거리 노선 위주의 해외 여행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한일 간에 지금 그 여행객이 한 50만 명 이상 된다고 네.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면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 등 우호적 영업 환경을 좀 감안해서 뭐 항공주들, LCC 항공사라든지 네네. 또 여행사 관련된 기업들,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 이런 기업들에 대한 또 관심도는 뭐 1분기, 2분기까지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경기를 재개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네. 곧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산업재 쪽,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러한 섹터들도 좀 빠르면 이번 1분기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보면 이미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관련된 산업재 섹터도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곧 있을 텐데 네.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라고 해서 네. 미국에 관련된 기업들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을 네네.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랬죠. 금융주들보다는. 예.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쪽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금융주들이 이제 주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조금 소강 국면을 보이면서 1월 말 우리나라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월 24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예. 실적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5일은 테슬라, 뭐 ASML, IBM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예. 테슬라의 실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6일은 인텔 실적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뭐 메타,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2월 1일, 2월 2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진짜 그 1월 마지막 주 그리고 2월 첫 주는 FMC까지도 같이 있거든요. 아, 빅 이벤트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그 실적 그 금융사들의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도 나올 수 있고 또 FMC 이런 내용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어저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 그 감원 그 내용을 확정 지은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해 사업을 펼칠지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은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IT 기업뿐 아니고 이제 팡이라고 불려졌던 IT 네. 대장주들이 좀 이제 약간 지면서 테슬라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이제 마타나라라고 이제 테슬라들하고 엔비디아들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서학개미들이 관심을 가지는 네. 대장주들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새 가격 인하가 있었어요. 그죠? 그쵸. 테슬라가 그러면서 지금 실적에 우려가 좀 번지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12월 한 달만 하더라도 4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12월에 한 150달러이던 주가가 101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고 예. 물론 최근 한 2주 동안은 좀 반등을 많이 줘서 한 130달러 언저리까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는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가격을 한 6에서 20% 정도 인하를 단행을 했죠. 네. 인하를 하게 된 요소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맞춘 것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우리는 보조금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제 가격 받겠다고 이렇게 배짱 영업을 했는데 예. 지금은 보조금에 맞추면서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그 전만큼의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판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고가 정책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3분기 실적이 또 좀 낮았었고 4분기도 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테슬라 같은 성장주들은 한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해야지 현재 PER 주가 수준을 밸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 40% 정도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테슬라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네. 만약에 차량 가격이 하락을 해서 차량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예. 월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네. 구독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을 판매하고 나면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끝이죠. 뭐 끝인데 예. 테슬라는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좀 그러니까 누구는 긍정적으로 누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분기는 아니고 한 1분기나 2분기 정도의 실적을 보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는 좀 그냥 상하단이 좀 놓여 있는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소식 참 많이 보도됐어요.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 이거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IB 금융하고 다르게 네. 소매 금융에서도 진출을 많이 좀 노력을 꽤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지난 월요일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대출 사업 부분이 지난 3년간 한 3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보았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더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년 만에 최악의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예. 뭐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하락한 13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은행 매출의 한 48% 감소가 영향이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9억 7,200만 달러를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의 데니스 콜먼 최고 재무 책임자가 소비자 신용이 악화되고 있는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이건 골드만삭스뿐이 아니라 네. JP 모건이라든지 똑같은 특히, 환경이죠. 예, JP 모건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최근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전망에 대해서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